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리도 지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르냐?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2%대로 진입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암울한 뉴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뭔가 뜻한 바가 있어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새로운 일을 좀 도전을 해서 지금 책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쟁이 재테크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채널을 보니까 이 살벌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자리 여기 나도 나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거 상식사전은 거의 예. 한 30만 부 팔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60만 부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요. 60만 부. 예,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잘 와. 되겠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청나신 건데요. 초대형 베스트셀러잖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좀 쉽게 풀어준다라는 게 이 독자들의 어떤 사랑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쟁이 재테크라는 책으로 이 자리를 이제 와주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주식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책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게 한 15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받아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점을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얼마 전까지는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이제 저금리 이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금리가 오른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해도 될까 안 될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주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네. 그 물가 지수 네. 발표되면서 네. 막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예. 물가 잘 안 잡힌다 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좀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그렇고 얘들아 우리의 물가 목표는 연간 2% 상승이야.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이 기준에서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래 금리 올리지 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뉴스에서 자 극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 상승이 2%에 그쳤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뭐 금리가 오른다, 뭐 부담 많아진다 하는 얘기들 그런 뉴스들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급의 비용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값이 올랐네, 뭐 난방비 올랐네 하는 것들 때문인데 사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돈이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착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비용이 그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이렇게 끌어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제 금리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봤었어요.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봤더니 원래는 한 7%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6%에서 그쳤다. 야, 이제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구나. 막 이제 박수 치면서 이제 주가 막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체벌이 없지만 옛날에 이제 선생님한테 몽둥이 맞을 때 10대 맞을 거 5대 맞으면은 5대만 맞아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암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작이야. 아직 시작 안 했어.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표가 2%라고 딱 정해진 거, 명시돼 있는 것 자체는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5%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3월 말 기준에서 뭐 3.5%에 그치고 있다. 미국보다 조금 이제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리도 지금 오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르냐? 그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상승이 2%대로 진입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야, 암울한 뉴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설마 아유 무슨 기준금리가 뭐 10% 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미국이 뭐 그 물가 너무 높다라고 하니까 기준금리 한 20%까지 올리고 너무 과감해요. 예, 미국 그 형님들 있잖아요. 이분들 너무 살벌해가지고 그런 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녹화하는 오늘 기준에서 대략 5%에서 7% 정도 이제 대출 금리 이렇게 뭐 부동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최악의 상황에는 일단 10%는 기본 깔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와닿는 게요. 2022년도에 작년만 해도 자꾸 중간에 이제 시장 반등할 거다 다시 상승할 거다 했는데 그게 1년, 2년 거의 가까이 이렇게 막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였던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베트남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갖잖아요. 요번 부활절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땐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을 반복하던 같이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은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금방 쇠약해지고. 근데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집에는 언젠간 가겠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사람은 무사기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는 희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하면은 뭔가 더 업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접근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요번에 미국 그 물가가 7% 오를 줄 알았는데 6%만 올랐다. 이거는 좋은 신호야라고 했었던 분들은 실망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 거고 그래서 저처럼 일단 10%는 깔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뭐 7, 8%가 되면은 그 예상에 세게 맞을 줄 알았는데 약하게 맞았네 이렇게 좀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최악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또 이제 뭐 벌써 금리 상한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뭐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나 또 그 한 번에 그게 또 깨지면 얼마나 또 실망감이 크고 와장창 또 이렇게 될까 그런 우려도 좀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그 지금 우선 지수대를 봤을 때 한 2,400에서 한 2,500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주식을 사도 좋은 거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그렇게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또 주식을 사도 된다. 이게 매칭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됩니다. 아니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주식을 들어간 너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이제 화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오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사야 될까라고 분명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반대로 이건 하지 마. 먼저.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 보면은 투두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해야 할 일 목록. 근데 반대로 이제 not to do 리스트 하면 안 되는 목록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회사 이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엔모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NC소프트. 거기가 그 린저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혼까지 다 이제 빨아들여서 막 그러니까 과금 체계가 그러니까 어쨌든 영혼까지 다 마르게 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좀 대접 좀 받으려면은 뭐 3억을 썼다, 5억을 썼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이제 고갈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린저씨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가 그 게임에 계속 이제 들어와 줘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친 과금을 했던 엔모 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는 좀 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엔터 회사들 있습니다. 이게 뭐 가수들, 연예인들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너무 리스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그 기획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뭐 주식도 이제 잘 거래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속돼 있던 대표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이 확 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처럼 뭐 피 검사를 해봤더니 무슨 약 성분이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다 손에 물어 그 주주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모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가 좀 대표적인데요. 아니 뭐 상장해놓고 장사 좀 잘하라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더니 좀 오른 것 같으니까 거기 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주요 임원들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다 판단 말입니다. 아니, 뭐 이런 회사가 과연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모욕감을 주는 그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를 그러니까 단팥빵에 안고만 따로 빼서 또 이제 파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자, 예를 들면 LG 화학이라는 곳에서 뭐 이거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화학 제품, 전기 제품 잘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배터리 사업부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분리할게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엔진 빼고 자동차를 팔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주들의 어떤 기대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이렇게 그 종목들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회사는 특별히 그러니까 뭐 경영진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거나 시장을 역행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뭐 사석에 묻어두면은 특별히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요새 그 일종의 트렌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약간 잘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일단 위험한 거는 다 피한다. 밤에 잘 때 두 다리를 쭉 일단 뻗으실 수 있을 거다 정도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라기보다는 우선은 주가가 싼 네. 측면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아까 과금을 과다하게 하다거나 게임주죠. 그리고 엔터 같은 그리고 또 주주 기대를 좀 무너뜨리는 맞습니다.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 싸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지금 좀 묻어놓으면 좋은 날이 왔을 때 싸게 샀으니까 더 크게 벌 수 있다. 네, 거기 한 가지 더해서 네.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회사들은 2019년 말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다가 2020년 전후에서 한 2, 3년간 이렇게 확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얘네는 코로나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했었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로 이렇게 계속 그 시장에 돈이 이제 뿌려졌었는데 그거에 수혜를 입었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실 때 2020년, 2021년, 2022년 요 3년간 확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저렴한 표현으로 약발 떨어졌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갔는데 다시 조금씩 미미하게라도 상승폭을 보이면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서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구나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게 되니까요. 그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특수를 좀 입은 그런 주식들을 맞습니다. 피하면 좋다. 네. 그러면은 혹시 반대로 네. 이런 주식은 사도 좋다. 아까 말씀하신 묻어둬도 좋다. 그런 예. 게 좀 있을까요? 요새 2차 전지 아주 이제 난리더라고요. 2차 전지. 예. 대박이죠,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네.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했던 액티브 ETF들 이렇게 리스트랑 그 종목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 관련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이제 테마로 갖고 있다, 아니면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다, 뭐 음극재를 만든다, 양극재를 만든다,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지금 비싼데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무색하게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어떤 보급률이라든가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게 결국에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충전소의 어떤 그 보급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야, 전기차 하지 마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니까 뭐 환경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2차 전지는 계속 이제 성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섹터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의 어떤 주식의 악재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뭐 헬스케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이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젊어지는 약이 뭐 개발된다고 그래요? 몇억 원이긴 하지만 뭐 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약이 나온다면 저도 아우 저거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라는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헬스케어에 대한 것 그리고 더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혹시 눈여겨 보시는 2차 전지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소재 쪽. 뭐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인지도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 가격에 비해서도 앞으로 이제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전기 자동차 도입할 때 테슬라 주가 보면 한참 이렇게 밑돌다가 이제 쭉쭉 올라간 네, 시절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쭉쭉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제 안 오를 거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보이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얘네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그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 CEO가 앨런 머스크 그 아저씨가 사실 엄청난 천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새는 관심사가 이제 자동차에서 사람을 좀 화성으로 보내보자. 라고 하는 걸로 옮겨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떤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2차 전지에 대입해서 놓고 보면은 2차 전지도 아직까지 뭐 규격을 어떻게 하냐, 뭐 원통으로 만들까, 뭐 깍으로 만들까, 뭐 소재는 몰라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의 포화 또는 한계점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성장주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 야, 이거 못 사겠어라고 해도 이게 또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상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초입이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결국에 전기 자동차가 그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혹시 헬스케어도 좀 보시는 게 있으시나요? 헬스케어요? 근데 그 헬스케어랑 바이오는 이게 복불복이 너무 심해.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잖아가 되는데요. 이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신약이 성공할까 안 할까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회사가 뭘 한대더라 이건 나면 대박이라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섹터에 투자한 ETF 종류를 있잖아요. 거기를 좀 잘 찾아보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